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입니다. 요즘에 상속세 관련돼서 여당이나 야당에서 앞으로 상속세를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정부가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라는 개정안이 나왔어요. 뭐 어떻게 될지 예측이 좀 힘들었었는데 개정이 될 것 같이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었다시피 유산취득세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등등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오늘 이 내용이 다 나왔거든요. 천천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뀐다는 건데 유산취득세 방식이 뭐고 그리고 왜 바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과세형입니다. 이게 유산과세형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산이 100억이다라고 하면 100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죠. 그런 다음에 이 계산된 세금을 상속인들이 본인 받은 만큼의 안분을 해서 납부를 하는 방식이 현재 방식인데, 반면에 이제 유산취득세 방식은 본인 몫에 대해서만 이제 본인이 각각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3명이다. 근데 2명만 50억 받고 1명이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2명만 각각 50억씩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증여세법과 그렇죠. 과세 방식이 좀 동일한 구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상속세하고 증여세율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방식이 이제 전혀 달랐죠. 그래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형태는 기존의 증여세하고 동일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세 형평에도 맞고 합리적인 구조이긴 하죠. 알아보니까 네. OECD에서도 일본이나 네. 아니면 다른 선진국도 대부분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과세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상속세가 없는 국가들도 많지만 기존에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 과세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말 몇 나라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영국, 덴마크 이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유산취득세 형태가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틀로 유산세 과세 형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 형식으로 바뀌고 뭐 세부적으로 뭐 공제나 이런 것들도 바뀌는데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속세 계산할 때 기존에는 뭐 일괄공제, 뭐 기초공제 이런 공제들이 있었잖아요. 기초공제는 2억 원이고 기초공제랑 미성년자 등 공제, 뭐 장애인 공제 뭐 이런 걸 합쳐서 일괄공제 5억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 큰 금액으로 공제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또 합리적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음선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는 5억 원을 일괄공제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바뀐 것 중에 가장 파워풀한 게 상속인당 5억 원씩 이제 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2명이면 10억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차피 자녀 2명 해봤자 뭐 일괄공제를 비교했을 때 일괄공제 5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5억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개정이 된다고 하면 5억 총 네. 10억이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가 많아지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되었고, 원래는 이러한 미성년자 공제라든지 장애인 공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별로 쓰여질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일괄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 1인당 5억 원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000만 원씩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또 추가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근데 결국 공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예전보다 공제 금액이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네.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제 중에서 일괄공제 말고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현행 상속세법에서도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을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맥시멈 3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또 대신에 그 안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지분을 한도로 해서 그리고 법정 지분과 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배우자 공제액을 산출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네. 이 부분도 배우자가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개정이 됐어요 이번에. 네, 사실은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아예 한도를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오늘 나온 개정안을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소폭 좋아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고 그 지분을 한도로 하고 이게 법정 지분이 있어서 법정 지분을 넘을 수는 없었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10억 원까지라고 한다면 법정 상속 지분이 넘더라도 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10억 원을 받았는데 법정 지분 5억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원까지니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배우자가 받은 지분은 10억까지는 네. 이상 없이 그냥 공제를 해주겠다. 그렇죠. 그런 뜻인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재산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크게 이제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몇 억 사이에서 세금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파워풀할 수도 있겠어요. 다음에는 공제 말고 이번에 과세 방식이 유산 과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세 과세 부분도 좀 네.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사전 증여한 재산이 원래 상속세 신고할 때 합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속인한테 사전에 증여한 거는 10년 내 사전 증여분 합산이었고 네.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건 합산해서 상속세를 재계산했죠. 기대 여명이 많지 않으신 상황에서 증여를 꼭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에게 증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받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이제 10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 이외에 그냥 상속으로 재산을 받지 않는 제3자인 경우에는 아예 이제 없어졌어요.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게.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재계산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실제로 받지 않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늘어나는 불합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증여를 했는데 합산이 된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거는 상속세 계산할 때 이제 합산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증여한 거는 그냥 그때 증여세 낸 걸로 끝내는 거고 나머지 이제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인들은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함지적으로 바뀐 거긴 해요. 상속인들이 이제 또 예측을 못한 부분에서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속세 공제 중에서 금융재산 공제라든지 네. 그리고 또 가업상속 공제 이런 그렇죠. 공제들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바뀐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고 있는데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추후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제도대로 일단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김에 저희가 상속세 계산을 할 때 기존에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랐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을 합쳐서 상속세 계산했었고 피상속인이 아예 비거주자라고 하면은 국내 재산에 국한해서 상속세 계산했었죠. 근데 이 부분도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까지 합쳐서 그 거주자성 여부를 따져보고 상속세 계산을 하는 걸로 바뀌었죠. 이 취지가 뭐냐면 과거에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치 않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모든 걸 계산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를 따져가지고 과세 대상을 결정했던 거고 이제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도 거주자 비거주자를 따져가지고 그런 과세 대상을 따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산 취득세로 바뀌는 것 자체가 기존의 이제 증여세 과세 체계하고 똑같이 가는 거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 추가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없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개정안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잘 될 수 있을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이제 올해 국회에 네. 이 법안 개정안을 이제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아마 2028년부터 이 개정된 법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통과가 되더라도 어차피 2028년도부터 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 법률이 올라가기 전까지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세율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은 없어요. 네, 안타깝네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